예, KFM 스페셜. 오늘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도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해 갖고 온 어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경기 동북부 지역 많이 있는데 남양주부터 좀 살펴보죠. 최근에 이 남양주시가 각종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도 한창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택지 개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안양시와 비슷한 60만여 명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이 급증해 66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남양주시는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역세권 개발은 제가 초창기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거고요. 다산 신도시로 해가지고 다산 신도시는 다산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이제 상업지역화 시켰고요. 역세권 사업을 해서 LH 공사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60에서 한 80만 평 그 사이가 될 텐데. 양정 역세권 개발은 추진한 지 9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예.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와부과 양정동 일대입니다. 206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난 2009년부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서강대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가 캠퍼스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돼 남양주시는 지난해 서강대학교와 협약을 해지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결과입니다. 예, 우여곡절이 좀 있었네요. 예. 최근에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남양주시는 4차 산업 관련해서 도시 첨단 산업시설 도입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해온 결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나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는 정보통신 ICT죠.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합니다. 4차 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부 정책 사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반영해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 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직장과 주거 근접 복합 도시를 건설한다는 보관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양정 역세권도 있습니다만 남양주시가 저 금곡동 지역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지금 최종 선정이 됐지요. 예,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동안 남양주시 금곡동은 시청 소재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주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을 비롯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도시 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지역입니다. 예.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남양주시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그동안 모색해왔는데요. 예. LH와 협력해서 공공기관 제한 방식으로 5가지 사업 모델 가운데 중심 시가지형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업을 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서구 남양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도심 대상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LH 사업 합동으로 해서 국토부에 제안해서 우리 금곡 지구의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합해서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돼서요. 금곡 지역은 이제 시청 소재이면서 발전이 덜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로 발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 지역을 좀 문화의 거리 등 이 지역에 맞는 컨셉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그린벨트로 발전이 안 됐었는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로 이 주요 사업 계획이 뭔가요?
예,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한다는 보관인데요. 예. 역사와 문화 특화를 만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창업과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남양주시는 운영한 국비 180억 원, LH는 자체 조달과 기금을 활용해서 205억 원을 지원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합니다. 주거복지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그야말로 큰 프로젝트인 셈이죠. 예. 지금까지 이제 남양주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광주 쪽으로 가보죠.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수도권 정비법이다, 각종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광주시. 이 역세권 개발 같은 뭐 이색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경기도 광주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가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광주 역세권 따복하우스는 광주시 역동 169-11번지 일대를 말하는데요.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로 총 500가구가 지어집니다. 네. 주차장을 지하로 계획해서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안전한 단지로 계획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세탁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계획해서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광주 역세권 따복하우스는 오는 6월쯤 착공해서 늦어도 오는 2020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총 면적 49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곤지암이 개발되면은 경기 동북권 지역 발전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가요? 예,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광주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셈인데요.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송정동 318-4 일대 28만여 제곱미터 규모인 셈인데요. 예.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675억 원에 이릅니다.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청 등 주변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1,300여 가구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광주 곤지암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경강선의 곤지암역 주변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373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곤지암역 주변 17만 6천여 제곱미터의 1,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는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들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팔당 특별 대책 지역, 자연 보전권역 등의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지연된 경기도 동북권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광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 이번에는 또 양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평군도 각종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인구가 이제 11만 명 정도 넘어서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구역인데 이게 지금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갖고 지금 고시한 거죠.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번 도시개발 사업은 용문역 배후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요구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 등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평 다문지구는 용문면 다문이 766번지 일대 부지 면적 19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주거용지 12만여 제곱미터와 공공시설용지 6만 9천여 제곱미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 1,000여 세대 2,4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인데요. 예. 양평군이 사업 시행자가 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현재 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고요. 이어서 개발 사업 착수를 위한 실시 설계와 환지 계획 등 후속 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시 설계를 토대로 올해 말쯤이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보관입니다. 예. 개발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동북부 지역이요. 지금 뭐 남양주, 광주, 양평 살펴봤는데 여주시도 있어요. 경강선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착공식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주 역세권 개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네. 여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교동 403번지 일대 14만 3천여 평 면적을 수용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공사비 304억 원과 보상비 95억 원, 그리고 기타 비용 266억 원을 합쳐서 사업비 총 66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경기도 고시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고시 후 지난해 3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0월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지형도면 경기도 고시를 완료했는데요. 여주시는 역세권 일대 6,172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 면적을 주거용지 15만 3천여 제곱미터를 비롯해서 상업용지 2만여 제곱미터, 그리고 도로 14만 2천여 제곱미터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원경이 여주시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파트가 지금 3개 단지로 2개 단지는 분양 아파트이고,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이렇게 하고 일반 주택도 이렇게 같이 부지를 형성을 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총 3개 단지로서 2,000세대 한 5,000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층 수 25평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블럭당 700세대 또는 600세대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2개 블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600세대 약 1,600명 정도 주하는 것으로 해서 주택 선택권을 넓혀주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환승센터도 조성을 해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변 공원 시설과 또 환승 주차장 및 시설 주차장, 그리고 공공청사도 들어오는 장소를 마련하고 어린이 공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조성을. 네. 여주시는 그 여주발전의 초석이 될 이번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미니 신도시로서의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만들어져서 인구 증가와 시민이 행복한 명품 여주, 세종 인문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여주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이천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서요? 예, 이천시 중리택지지구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예정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한 이후에요. 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투융자 심사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그동안 지연돼 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는데요. 네. 이천시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LH 사장, 그리고 경기도 승인기관과의 면담과 협의를 끊임없이 협의를 거쳐서 네. 특전사 이전과 연계된 이천 중리지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해 등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해결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면서 이천 중리택지지구는 6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466세대 12,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그 주거와 교육, 상업, 공원 행정타운 등 행정 업무 기능이 연계된 도시기능 강화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천시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병돈 이천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천 역세권은 두 개로 나눠서 구발 역세권은 4개 사업자들이 시에서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그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놨고 이천 역세권은 2개 사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중부가 또 만들어졌고 남이천 IC도 만들어졌습니다. 성남 장원간, 성남까지 20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간선 동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많아도 성남에서 여주까지 가는 경강선이 만들어져서 이천에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전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우리 이천시는 광역교통망이 아주 상당히 좋은 곳이다. 네, 지금 경기 동북부 지역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천까지 들어봤고 이번에는 하남을 좀 가보겠습니다. 인근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 사업 등 이 개발 호재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기업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기업인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데다 교통이 좋고 풍부한 배후 수요까지 갖추고 있으며 임대료는 서울보다 저렴하지만 서울 못지않은 여건을 누릴 수 있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현안 사업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 2지구 도시개발은 친환경 수변 도시 건설을 목표로 복합 쇼핑몰과 공동주택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이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에서 미사 구간, 이제 2018년 올해 예정이죠. 그다음에 미사에서 검단산 구간 2020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 3차 구간이 올해 개통될 예정에서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 일대 들어서는 하남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수봉 하남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선정해서 단장에는 이제 외부 개방형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업체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이제 그동안의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공모해 주신 다양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요. 하남시는 또 주변 강동과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강남까지 20분대, 분당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간선 급행버스도 운행 중이며 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상일 IC,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하남 IC와도 가까워서 광역교통망도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리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서울과 남양주시 중간에 껴 있어요. 구리시. 근데 작년에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을 이제 유치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새롭게 좀 탈바꿈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구리시는 테크노밸리 전담 TF팀을 만들었고요. 장기 발전 전략 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구리시 갈매지구 부근 산호동 부지에 만들어지는 구리 테크노밸리는 가칭 지밸리로 정해서 경기도 합동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테크노밸리 사업 기본 구상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화 방안 용역을 6월 말쯤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관계 전문가와 의회, 시민 등이 참여해서 지밸리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다각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리시가 이에 발맞춰 테크노밸리 추진 단장을 한시적으로 서기관급을 만드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예.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업무 역시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구리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구리시가 내년에 구체화한 후 세부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2020년까지 예. 보상을 완료한다는 보관입니다. 늦어도 2021년 상반기 내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면 2023년에 준공한다는 예정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구리시, 남양주시는 1, 2년 더
앞당길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구리시가 강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남양주시하고 구리시가 현재 지금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남양주시는 평화권이 같아요. 왕수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왕수초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구리시하고 우리하고 연합을 해서 만들면 그 배후 인구가 또 이렇게 하나의 근로자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구리나 우리 남양주는 교통도로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그 교통도로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고 상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구리시장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구리나 남양주시가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해소된 건데요. 예. 최근에 관련 법안에서 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지난해 11월 유치에 성공한 첨단 산업단지인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 거죠. 예. 정부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던 ICT, 융합 특별법과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그리고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예. 지난 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규제 틀에 갇혀왔던 장벽이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로 테크노 브릿지를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예. 이 방대한 양입니다. 지금 경기 동북부 지역 도시개발 진행 상황 혹은 또 과정 점검, 남양주, 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구리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KFM 스페셜 엄인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